제가 그 실패하신 분들의 영상도 가끔 올려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분명히 그런 영상들을 보고 배울 게 있어서예요. 그런 영상들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뭐 반성한다는 그런 글도 있고 또 본인 이야기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개중에는 그런 영상을 보고 또 많이 배운다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오래전에 이제 인연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최근에 좀 허락을 받고 유튜브에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분이 지방의 한 고시원에 살고 계시고요. 이분이 처음부터 고시원에 살게 된 건 아니고 실수를 여러 번 하셨어요. 장사를 하시면서. 그 실수를 할 때마다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매번 딱 잘라서 조언을 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지금 고시원에 살고 계신 거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정을 좀 주고 갔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딱히 도와드릴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장사를 하고 계시지도 않고. 몇 달 전에 또 이제 연락이 한번 오셨었는데 통화만 조금 하고 그때 이제 끊으면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좀 뒤늦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느끼는 바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출장을 갔다가 숙소 근처에서 혼술을 할 겸 미니 곱창볶음을 하나 시켰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곱창볶음이라서 좀 내심 기대를 하고 한 입을 먹었는데 바로 냄새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제 입이 좀 이상한가 싶어서 다시 또 한번 먹어봤는데 역시나 잡내가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냥 꾸역꾸역 먹는 편인데 뭐 술안주 할 겸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에 제가 계산은 하고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계속 장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조금 입이 예민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손님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계속 파시게 되면. 그런데 또 사장님도 흔쾌히 그러냐고 하면서 또 죄송하다고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초반에 그 50살에 고시원 사는 분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곱창 이야기를 꺼냈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지금 고시원에 살고 계신 이 분이 이런 실수를 여러 번 하셨어요. 본인은 본인이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고 팔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것도 3번이나 식당을 차리셨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술집, 두 번째는 쭈꾸미 볶음 전문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동태탕도 팔고 뭐 다른 백반 같은 것도 팔고 뭐 그런 장사를 하셨었는데 죄다 사실 맛이 없었어요. 제가 다 가봤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르셨어요. 그리고 개선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각각 한 5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사이에 가게를 다 한 개씩 실패하시고 지금은 이제 이혼까지 하셨는데 왜 본인은 스스로 본인이 만든 음식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모를까요? 이게 재밌는 게요, 제 혀가 엄청 고퀄의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원하는 혀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못 받아들이셨냐? 그 매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매장에 자주 오는 단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맛있어서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님이 좋아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이랑 회사랑 가까워서 갔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맛이 없다고 아마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서 경쟁 매장들하고 게임이 안 됐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좀 놓고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더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인간이라면. 예를 들면 긍정적인 어떤 뉴스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뉴스 기사를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 손님들은 주위의 식당 험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뭐 주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그러면서 맛이 있니 없니 이야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더 많이 전달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경험보다는,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에 더 관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다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뉴스 기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요. 그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바이럴이 조금씩 생산이 되면 그 매장은 점점 힘을 잃어가거든요.
식당의 핵심이 되는 맛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잃는다는 거예요. 뭐 서비스나 인테리어는 개인의 편차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불친절하다고 해도 뭐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인테리어가 조금 안 이뻐도 밥 먹는데 상관없으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맛은 먹기 전에 거기 곱창에서 냄새나, 야 거기 정말 맛이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듣게 되면 그냥 처음부터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핵심이니까, 본질이니까요. 그게 사실 제가 그 주문했던 그 미니 곱창은 곱창이 메인인 음식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 백반을 하는 곳인데 곱창을 사이드로 하는 거였거든요. 사이드 치고는 값이 좀 나갔는데 이 사이드 하나 때문에 나머지 한 6가지, 7가지 메뉴는 모두 맛이 없는 메뉴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출장을 가서 딱 한 번만 그 집을 간 거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한 번만 가고 아예 안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부정적인 바이럴이 생성이 된다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그 매장을 아예 안 갈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질 않을 거예요. 물론 각자의 입맛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제가 먹었던 그 곱창이 냄새가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그리고 맛있다 맛없다를 평가하기도 힘들고요. 개인적인 입맛 차이가 있으니까. 다만 대중적인 입맛을 맞춘다라는 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좀 살짝 달고 또 살짝 좀 간간하기도 하면서 살짝 감칠 있는 음식들이 더 잘 팔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많은 술집들을 보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부분이 하나같이 똑같거든요. 이제 안주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분명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장님들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개선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그냥 한번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안 시키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손님은 그 퀄리티 떨어지는 안주는 한번 먹게 되면 나머지 안주들 역시 퀄리티가 낮을 거라는 어떤 무언의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번 방문하고 안 가게 되는 거죠. 안주가 맛없는 집이라는 프레임이 딱 씌워지는 겁니다. 그 손님한테는. 물론 술집이 술집이 안주 퀄리티 때문에 가나요? 뭐 분위기 때문에 가지,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2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들이 더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근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생겨난 그 20대들이 자주 가는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안주의 퀄리티가 거의 넘사벽급이에요. 일반 개인이 하는 술집에서는 따라하지 못하는 메뉴들도 막 손을 보이고 있어요. 육회랑 생연어 이런 게 막 같이 나오기도 하고, 진한 국물에 항정, 수육, 스지, 전골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진짜 옛날 술집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퀄리티들의 요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의 그 메뉴 기획의 단면에는 다 맛있게라는 그런 모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집이기 때문에 안주의 종류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개수를 늘려도 다 맛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프랜차이즈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본성인 거죠. 예전에는 그냥 빨리빨리 빼고 그냥 대충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주가 나갔다면 요즘은 오히려 프랜차이즈들이 맛이 좋은 곳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개인 술집들이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막 대충 냉동 제품 전자레인지 막 해동시켜가지고 볶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경쟁에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 50살에 고시원에 살고 계신 분의 첫 장사가 술집이었는데 그분이 파시던 게 새우튀김, 닭똥집, 닭발 다 하나같이 그냥 냉동이었고, 그것도 질이 좀 낮은 전자레인지에 그냥 녹여가지고 막 이렇게 볶아서 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경쟁 자체가 되지 않았겠죠, 그 동네에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혹시 장사를 하기 위한 본인의 실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실력을 키우지 않은 채 너무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우리는 각자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이 실력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경력이랑 좀 착각을 하더라고요. 경력, 실력 이거는 다르거든요. 경력이랑 실력은 아예 그냥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연관성도 크게 없어요. 물론 이 경력이 쌓이면서 실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근데요, 이게 식당에서는 크게 통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요즘 마케팅 비용 한 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거 그냥 우습잖아요. 키워드,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장사에서의 본질, 즉 실력이라는 건 이제 맛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큰 건데 맛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아요. 맛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은데 마케팅에 막 돈을 지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건 약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마케팅 실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식당의 본질에 대한 실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속담들을 많이 쓰잖아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열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가게가, 우리 매장이 이것과 아주 일맥상통하거든요. 손님들이 가게를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외관, 익스테리어 파사드, 그리고 메뉴 종류, 맛, 서비스, 유명세, 어느 정도 가깝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의 외관을 보고 유입이 되거나 온라인에서 그 이미지나 영상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후기를 보고 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에게 사장님이 제발 이건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나가면 내가 좀 부끄럽다 하는 메뉴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시켜도 당당한 메뉴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술집의 경우도 기본 안주 역시도 그런 메뉴가 있으면 안 돼요. 눅눅한 강냉이, 마카로니 이런 게 아주 좋은 예가 되겠죠.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앞에서 너무 많이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모든 게 다 좋았지만 그 하나의 메뉴에 실망을 하게 되면 다른 것도 다 별로일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사람의 첫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실험 결과에서도 나왔던 거지만 사람의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이걸 좋게 바꾸기 위해서는 한 60번을 더 만나야지만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식당은 60번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10번도 아니야. 한 번 딱 가보고 그냥 승부가 딱 나버립니다. 50살에 고시원에 살고 계신 분은 이런 실수들을 이제 3번 정도 하셨는데 다 모든 게 사실 맛이 문제였어요.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새우 메뉴를 팔고 계셨었는데 오늘 새우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새우 메뉴를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손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또 만들어서 팔았어요. 냉동이 아니고 이제 생새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팔면서도 예민하지 않은 손님들은 그냥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손님들은 다 알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양파가 조금이라도 물러서 나는 냄새라든지 냉동 보관이 좀 오래되어서 고기 잡내가 난다든지 식감이 이상하다든지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소스를 써가지고 나는 맛이라든지 이런 거 기가 막히게 다 압니다. 얘기하진 않지만 한두 명은 속일 수 있겠지만 이게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또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들을 냉동 보관을 막 해버리고 오래 쓰려고, 또 상온 보관하면서 또 개봉 전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거, 그러니까 밀폐되었을 때 유통기한을 개봉하고 나서 유통기한으로 그냥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막 쓰고 있는 그런 매장들도 있어요. 이게 다 부정적인 바이럴 생산의 시초가 되는 거죠. 매장 테이블 위에 우리가 소스통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언제 소스를 넣었는지 이렇게 적어놓은 식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강남 구청역에 있는 복밀가라는 식당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소스통에 이렇게 다 적혀 있죠.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00곳 중에 한 곳이나 이렇게 적어 놓을까? 그만큼 마인드셋이 확실하게 다른 사람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매장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사실 문제입니다. 제가 늘 스레드를 통해서 이분의 글을 보고 있거든요. 이 사진도 그 스레드에서 제가 본 사진이고요. 제가 최근에 진짜 별로였던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옥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좀 좋아하거든요. 좀 자주 갑니다. 제가 먹어본 그 순두부 중에서 오징어 사리를 추가해서 먹었을 때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기 때문에 옥이 보이면 자주 가요. 그런데 이게 좀 전바점이겠지만 지방에 일이 있어서 이제 갔다가 옥을 보게 되어가지고 반가워서 식사도 할 겸 오징어 사리를 추가로 시켜가지고 순두부를 먹었는데 한 입 딱 먹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오징어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저는 살면서 암모니아 냄새를, 제가 진짜 시골 총구석에 살 때 그때 막 파리가 득실득실 꼬였던 그 변소, 옛날에 그 변소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변소에서 맡았던 암모니아 냄새랑 비슷한 냄새가 났어요.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한 입 먹자마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또 정중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장사하면 또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희도 받아 쓰는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그냥 휙 돌아서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매장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금방 문을 닫을 겁니다. 옥이 가맹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통 한 60평 이상 이렇게 차리려면은 보증금 이것저것 다 합하면 거의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들어갈 텐데, 진짜 전 재산을 털어서 이렇게 장사를 했다면은 4, 50살에 고시원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진심으로. 우리나라 외식업은 이 자격증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교육도 사실상 너무 허술해요. 위생교육 영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식재료 관리며 운영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은 있지만 그걸 돈을 주고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굳이 그거 안 배워도 식당은 할 수 있거든요. 아무나.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또 문제도 그만큼 생겨나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팔고 있는 것에 좀 어떤 게 부정적인 바이럴을 생성하는 걸까요? 이게 굳이 음식이나 또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라도 좀 똑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한번 곰곰이 좀 떠올려 보시고 댓글로 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스스로는 모르는 그런 손님들이 느끼는 부정적 바이럴을 생성해내는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긍정적 바이럴이 많이 생성되길 바라면서 곰프로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것만 많이 파는 우리가 되자고요. 화이팅입니다.